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 현재훈입니다. 시사진단은 어렵고 딱딱한 정치, 사회 이슈를 좀 더 재밌고 명쾌한 해설을 통해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과 함께 대중교통 체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인데요. 강전의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26일 30년 만에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개편 내용은 우선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그리고 급행버스를 신설한 게 있고요. 간지선 체계 개편, 제주 전역 시내버스화로 1,200원이면 단일 요금으로 제주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개편 1년 앞두고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먼저 패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작년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는 교통약자, 즉 어르신들과 또 평소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에는 무척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우선차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도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공사 과정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진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에 대한 홍보가 있었는가, 좀 그 부분도 아쉽습니다. 사실 그 SNS 같은 데서 조금 우리 동네, 기본적으로 버스 번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야 됐었는데 많이 홍보되지는 않았었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가장 큰 홍보 대사는 지난번 대설이 아니었던가. 그때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으로 버스 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용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번 정책을 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도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쭉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버스를 더욱 싸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과연 도지사의 집 팔아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 1,000억이 투입되는 그런 막대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좀 더 꼼꼼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은 또 국장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30년 만에 개편인데 핵심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숙한 점이 있지 않았나. 예를 들면 우선 차로제라든가 그다음에 준공영제, 환승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뒤섞여 버리면서 정책이 상당히 좀 일관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1,100억을 투입해서 결국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상당히 저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강 부사님 말씀 계셨는데, 결국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서 여성, 장애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통약자를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되어 있는가 상당히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향후에 좀 저희가 개편할 때는, 지금은 장애인들은 특별교통 운송사로 밀어버리고 비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또 매해마다 또 철학 쓴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들까지 포함해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데 좀 동참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오 국장님은 아무래도 제주도는 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100점 만점에 국장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희 도에서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한다는 거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거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우리가 개편한 이후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국 1위를 해서 그런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한꺼번에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의 교통 자동차가 이 전국 보유율이 1등입니다. 이 자동차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미룰 수밖에
수는 없고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힘들지만 그래도 해서 한 1년 동안의 정착 단계인데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1년 동안 우리가 이거 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도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개편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버스 대수 자체가 지금 한 320대가 개편 전보다 증가됐고, 그 다음에 노선 수도 증가 한 117% 증가가 됐고, 운행 횟수는 버스가 전체적으로 개편 전에는 1년에 한 하루에 4,060회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 개편 후에는 약 6,000회 정도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비가림 정류장, 우리 버스 정보 안내기 같은 것도 이렇게 상당히 증가가 됐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탑승객이 얼마나 변화가 됐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버스를 보면 우리가 하루에 개편 전에는 버스를 탑승하는 인원이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5만 2천 명. 그런데 개편 후에는 하루에 17만 명이 이용을 해서 한 18,000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아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카드 사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개편 전에는 66.8%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83%까지 증가돼서 이거에 의한 데이터들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통복지 카드 얘기했는데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한 9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한 6만 1,000명 정도가 이게 발급을 받아서 사용률을 보면 7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교통복지에 상당히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교통복지카드 이용 누적 숫자만 봐도 개편 이후에 한 1년간 한 770만 명 정도가 이용이 됐다. 이런 식의 그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요금이 예전에는 뭐 서귀포 쪽에서 제주대학을 다니던 한라대학을 다니던 이렇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3,300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전 지역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이 되면서 1,200원으로 줄어든 부분, 여러 가지 그거에 따라서 뭐 그 버스 내에 와이파이를 장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특히 제일 달라진 거는 도민의 안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민영에서 할 때는 버스 한 대에 배차된 그 운전기사가 1.13명 정도였는데 지금 개편 후에는 2.1명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바꿔져서 주 50시간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1일 2교대로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그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가 이제 높아진 걸로 그 나와는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중교통 개편하면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더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르게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항에서 도내 24개 정류장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민들이 뭐 공항을 한번 이용한다고 하면은 차를 끌고 와서 제주시 공항 주변에 좀 숨겨놨다가 또 가고 했는데, 이제는 버스 타고 바로 공항 제일 가까운 거리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빨라졌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중앙로 부분에 했는데 중앙로 부분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뭐 제주여고, 중앙여고 또 중학교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 거기에 통학 불편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중앙으로 우선적으로 한 대가 중앙로를 했는데, 그래서 속도 부분에서 약 43%가 향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교통약자도 얘기했는데 교통약자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전용차들이 이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법정 대수가 40대인데 그거를 더 초과해서 택시 35대까지 해서 이제 그 교통약자들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서 빠르게 부분을 좀 저희들이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만 빨라진 거지 다른 차들도 빨라졌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빠른 대중교통이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양 로타리에서 이제 아라동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구간은 사실은 저도 뭐 거주지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게 크게 없지 않나. 출퇴근 기간 여전히 방목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고, 연산로를 넘어서 연북로, 로열 로타리까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1,100억 투입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체 도민을 위한 혜택이 있었는가 약간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용종자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존의 유턴 구간이 피턴으로 바뀌면 상당히 복잡한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시청 구간으로 보면은 이제 가로변 차로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버스 중심으로는 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골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엉키면서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더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보완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어서 우리가 도민 대다수가 대중교통 개편하면 자가용도 좋아지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가용은 사실은 좀 불편해지고 그 대신 이제 대중교통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가용에 의존한 교통수단이 전국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을 그래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출퇴근이나 이런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가용은 주말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특히 아까 교통 그 도로 정체 부분에서는 자가용의 운행보다는 우리가 그 산업용 물류와 관련된 그런 차량들이 원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 차로제를 통해서 차량 정량들이 이루어지고 도로 개선이 뭐 속도가 개선됩니다만 일부 자가용은 속도가 지체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되면 자가용을 끌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현실은 대중교통체는 개편됐지만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밖에 현실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게 이미 소유된 차들이기 때문에 일부 많이 전환도 됐지만 이 속도는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매년 차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해도 약 11% 이상이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율들이 우리가 과거에 1991년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최고 숫자를 기록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인구도 적고 관광객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9,900만 명이 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5,600만 명인데 올해는 한 600만 명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더 편리하게, 예, 편리하게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 측정이 됩니까? 예. 그 이전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편리해진 부분들이 아까 정류장이 불어나고 버스가 증가되고 해서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행 노선 수가 지금 읍면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약 73%가 증가됐고 최고로 대부분 50%에서 70% 이상 노선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버스 운행 그 숫자도 45%에서 82%까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별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버스가 안 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도민들이 돼 있고 특히 아까 우리 강전혜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이게 평상시는 뭐 버스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몰랐다가 폭설이 내려서 내 자가용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대중교통이 그래도 개편이 잘 됐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있어서 그래도 그 폭설에 잘 대비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가 다 뭐 전국 최초로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도 제공이 되고 요금 부분도 뭐 이거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편리성이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네,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렴하게 1,200원이면 제주 전역을 그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렴하게 1,200원으로 제주 전역을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 그 패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보다 오히려 버스 가격이 떨어졌고 또 단일 요금제를 하면서 사실은 그 2번 환승이 되고 또 환승 시간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을 했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렴하게 하면서 뭐 그 얘기도 나중에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그 급행버스는 계속적으로 금액이 사실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막 많지 않다는 도민들의 이야기가 많아갖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도청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강 대표님은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리하게가 사실 전도민이 해당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특정 구간 거주하시는 중심으로 이제 편리성 확보된 거는 이제 맞다.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자가용의 그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 나오지 말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반면에 사실은 여전히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밖에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여전히 불편한 시스템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중에 결론적으로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특별 교통 운송수단으로만 자꾸 이동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라 하면 결국은 누구나 다 쉽게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그런 분들을 특별한 곳으로 몰 게 아니라 함께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을 해가고 있는데 서귀포 쪽은 이미 버스는 구축이 완료됐고 이제 제주 쪽으로 이게 이 저상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LNG 가스를 써야 됩니다. 제주도는 LNG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비싸도 저희들이 전기 버스를 해서 초저상으로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버스가 63대를 서귀포는 운행을 하고 있고 제주시도 원래부터 20대씩 들어옵니다. 근데 버스 가격 자체가 우리가 일반 버스는 1억 한 6천 정도인데 요 전기 버스는 4억 6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주시도 20대씩 이제 서귀포는 구축을 완료했고 20대씩 계속 구축해 가는 거고 또 아까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도록 승차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금 부분에 있어서 좀 재미난 자료가 있습니다. 요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르신 그 교통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보시면 하루에 우리가 개편하기 전에는 한 5,600명 정도가 그 공영버스 구간 제주시 일부에서 5,6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루에 28,000명이 탑승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23,000명의 어르신들이 예전에 집에 계시던 분들이 앞으로 나들이도 좀 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금을 저렴하게 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상당한 그 이동권을 주고 있고 특히 지금 복지카드가 발급이 70세 이상부터인데 하루에 한 20명이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600명씩 매 계속 새로운 복지카드 복지 대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어르신 복지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교통의 이동 편의가 상당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급행요금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4,000원을 책정했었는데 비싸다. 예전에 그 시외버스가 3,300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개편한 이후에 또 조정을 하면서 3,000원으로 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행하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급행을 타시면 이게 좀 빨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시내권에서는 시내가 워낙 지체되니까 안 되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동서강로 여기에 중앙 우선 차로제를 가게 되면 이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버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더 편리하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 노선 체계를 바꾸면서 지선, 간선 이거를 지금 나눴잖아요. 그러면 간선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신제주에서 구제주, 아까 그 폭설 내렸을 때 신제주 사는 사람이 연북로 타고 와서 제주여고 앞에서 이제 간선은 내리고 거기서 지선 타고서는 제주지방법원까지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그 간선 노선이 약간 좀 엉켜 있다는 평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버스라는 거는 간선을 타고 지선으로 갈아탈 때 지금 뭐 정류장은 하나니까 뭐 내려서 그대로 타면 되는데 그 배차 간격의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차 간격은 실제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예전에 뭐 지금 아까 국장님은 버스 예전보다 많이 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외 읍면 지역에는 버스가 늘어났지만 이제 시내 원래 교통량이 많았던 수요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배차 간격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술 마시고서는 집에 갈 때 막차가 예전에 뭐 한 10시 끊겼는데 이게 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만족도가 좀 막차 연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뭐 이제 2교대 하면은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도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빨리 처리가 돼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부분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그 사안들이 있어요. 예. 대중 버스 우선 차로제,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네.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 우선 차로제를 더 확대할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뭐 그동안도 그것 때문에 조금 도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뭐 자가용 운전자들이지만 원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언제까지 이 우선 차로제를 확대할 계획인지요? 예, 우리가 그 우선 차로제가 이번에 새롭게 계획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지금이 하고 있는 게 중앙 우선 차로제로 이미 계획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도민들이 우선 차로제에 대한 적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고, 동서강로가 마무리가 돼야 이게 그 우선 차로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공항에서 나와서 동서강로를 따라서 제주시를 빨리 빠져나가고 또 과양로타리에서 제주대학 쪽으로 이렇게 이 노선이 주 우선 차로제 노선입니다. 이게 이미 계획됐던 부분이어서 이것이 뭐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미 설계를 거의 마쳐서 지금 각 겹치는 부분마다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행 이제 가로변 차로제를 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월산마을까지 11.7km 구간을 이제 가로변 차로제를 없애고 네. 공사를 해서 중앙선 차선으로 네, 중앙차로. 중앙차로제를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지금 중앙로 부분 공사 뭐 서너 달 5, 6개월 정도 걸려서 그 공사 기간 이제 민원이 많았거든요. 네. 중앙차로제를 이제 확대하는 부분 패널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도에서 하신다고 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 제가 팀 검사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제주도의 도로 구조가 서울과 다르기 때문에 과연 중앙차로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확대하는 게 맞는 정책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리고 그러려면 또 결과적으로는 인도폭을 또 줄여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인도폭을 줄인다는 것은 또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너무 계획이 됐다고 하시겠지만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제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묻지 않으면 이번에야말로 구체적인 또 도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좀. 강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중앙로 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3차선인데 가운데 이제 버스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2차선만 자가 운전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꼭 마지막 차선에는 정차해 있는 차들이 있어요. 단속.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가 운전자들은 한 개의 차선으로 가서 항상 길이 막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11.7km가 됐을 때도 이게 그런 식으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굉장히 훨씬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사무실 옆에 검찰청 옆에 지금 중앙차로 있는데 작년에 다 만들어 놓고서는 지금 인도를 또 자르고 있어요. 아마 차로를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구간인데 이게 지금 설계 용역비가 지금 이 11km 하는 데에도 뭐 6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전에 지금 중앙로 중앙차선 할 때도 굉장히 억대의 돈을 주고서는 용역을 줬을 텐데 그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었는지, 그러니까 그때 용역에 나왔을 때는 지금 있는 차선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가운데 중앙차로만 한 건데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 부분을 다시 파가지고 작년에 새로 깐 보도블록 다 드러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세금을 내고 있는 이제 도민으로서 좀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앙차로라는 게 도민들이 또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반기고 있는 정책도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많은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정차하는 차들에 대한 단속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중앙차로를 지금 또 큰 구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이 있다고 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지금 동서강로 부분을 가변 차로제에서 중앙 차로제로 하면 이게 단지 아니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제주 시내 주요 도로나
뭐 서귀포 시내 주요 도로 이제 교통 혼잡 지역은 추가로 중앙차로제라는 그 제도를 필요하면은 더 추가로 할 건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아까 1단계로 그 제주 시내에는 중앙 우선 차로제를 하는 계획 자체가 제가 도면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겁니다. 지금 공항에서 나와서 여기는 중앙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중앙로 부분 하고 있고 요 동서강로까지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만이 지금 우선 차로제를 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교통혁신 하면서 할 때에 동서강로하고 연삼로를 사실은 전체 일방 통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할 때 그 지역 주민들, 동서강로 지역 주민들 상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견들이 그 일방 통행보다는 우선 차로제에 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우선 차로제가 준비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그 체계 개편 용역이 나올 때에 이미 발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만이 제주 공항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 이거 말고도 횡로로 가는 도로가 연삼로, 연북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부분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중교통 차가 이렇게 제주도가 급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대중교통과 자가용이 다 불편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만큼이라도 빠르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차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더 수요나 우리가 그 제주형 교통 수요 조절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잠깐 듣고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도민 입장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천수성까지는 제가 보기엔 거기에 주거 형태를 봤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천수성부터 쭉 와서 버스터미널, 명주택까지 상당히 사실은 이게 사이에? 엄청난 저항과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라병원부터 월산공사까지도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엄청난 공사일 뿐더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또 다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월산중상부터 뭐 유치천까지 사실은 큰 지금 구조상으로는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밀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좀 더 많은 근데 그 실제 도로 상황을 우리가 그 도로 넓이나 이걸 봤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과양 로타리에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도로폭이 사실은 여기 도로폭보다 평균적으로 좁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동서강로는 상당히 도로폭이 넓게 돼 있습니다. 다만 교량 있는 부분에서 조금 축소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요거에 해당되는 전동을 다 동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방 통행하고 중앙차로제를 사실 등치될 수 없는 정책의 영역인데 그걸 마치 이제 일반 통행 도로를 안 하는 대신에 마치 중앙차로로 돌리는 건 내가 보기엔 낫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중앙 우선 차로제는 주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이면 도로에서는 우리 뭐 지금 도민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자기 주거지 내에 주차 환경 자체가 보행권은 없어지고 이게 뭐 집 옆에 뭐 주차선이 있으면 이게 마치 자기 것 같이 이렇게 개인 소유 같이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엄청나게 올해부터는 강하게 주차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하면서 작년 8월에 하면서 이제 우선 차로 위반 차량들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해서 이제 몇 차례 하겠다고 해놓고 연기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연기하고 하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진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게 지금 저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는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거기에서 단속을 하려면 30일 단위로 이렇게 고시해서 하도록 좀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를 하는 이유가 과태료를 받기 위함보다는 서울에서도 시행하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제주에 처음 우선 차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거에 의해서 익숙해지도록 이게 사전 그 예고 차원에서 하는 거에서 꼭 돈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다. 근데 아까 그 단속 권한이
사실은 지금 우도에서는 이미 그 차량관리법 25조에 의한 차량 운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올 때에 제주도의 도서 지역에 대한 권한은 왔는데 이 본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렌터카 총량제 2월 28일 날 그 법이 특별법에서 이양이 되면서 자동차 관리법 25조에 의한 차량 운행 제한 본도에도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는 이거에 의해서 이제 부과가 가능하고, 근데 그 부과할 때도 저희들이 꼭 돈을 과태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민들이 이 제도에 잘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9월 21일부터 하면서 삼진제를 적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적발이 되면 경고가 되고, 두 번째 경고에서 세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그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건지 잘.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30일 됐는데. 단위로 예. 부과는 할 수 있었는데 유예를 시켰습니다. 근데 보면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우선 차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차가 위반했었는지 그거 갖고 있는데 보면 위반했던 차가 의도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0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위반하는 차량의 거의 한 90% 이상은 줄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루인가 그때 우리가 그 시차가 있어서 그날은 단속하는 걸로 예고가 됐었던 하루가 있었는데 그때 해서 보니까 한 90% 이상도 딱 다운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심각한 반성문이 좀 필요하다. 도 입장에서는 저처럼 실수로 2번 위반한 적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단속할 것처럼 해놓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위법 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도민 입장 상당히 우롱당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 9월달에 정문하실 거면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고 나서 네. 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있으니까 선거 때 과태료 쌓이면 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뭐 여기 뭐 선거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선거 쟁점화하면서 네. 그 30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단속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그때 이미 우리가 차량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9월 그 시행이 8월 28일 날 받고 또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9월 21일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자. 그렇게 한 어쨌든 선거 때문에 봐주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제 당초에는 올해 한 800억 원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00억 원대로 이제 추경 예산을 했고 또 2020년부터는 연간 1,200억 정도가 필요할 거다 이런 그 추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버스 준공영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이렇게 저는 많은데. 버스 준공영제도 의미 있다고 보는데 결론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얼만큼 늘었냐 또는 얼마까지인가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2017년 말 현재 어떻게 되셨는지. 이제 분담률. 예. 지금 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나 이 교통수단 분담률은 보통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2014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때 우리가 대중교통 분담률이 약 10% 정도 될 겁니다. 11.25%. 11.25%인데 그게 또 뭐 전세버스 빼고 뭐 이렇게 네, 다 하다 보면 빼면,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 개편한 이후에 우리가 2020년 목표로 한다고 하면 15%까지 올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말 현재 전국 평균이 18.6%인데 여전히 매해마다 1,000원씩 투입해서 그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예산을 좀 너무 과도하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있고. 아까 그러니까 예, 예. 재정 투자 부분을 이게 상당히 그 준공영제를 하니까 아까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다 오해를 합니다. 항상 이게 뭐 오해는 아니죠. 예산 투입된 들면 거니까.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 예. 이 올해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995억입니다. 내년에는 973억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12월분, 작년도 12월분이 올해 1월 달에 누적이 되면서 1월에 지급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돼서 내년에는 그 비용이 줄어들어서 이제 973억, 2020년에는 990억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의 운전기사 인건비 상승으로 돼서 오히려 그 예전에 개별 보조 형태로 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보다는 이제는 표준 운송 원가를 정확히 제시해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표준 운송 원가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되고 이렇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예측 가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준공영제를 하니까 뭐 버스 회사에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들 하시는데 버스 회사의 이익금은 버스 한 대를 운행해서 하루에 19,000원입니다. 순이익이. 그러면 1년 365일 한 690만 원 나오는데 버스 한 대 운행을 해서 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은 700만 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995억에 해당되는 돈들이 어떤 돈들이냐. 아까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교통복지 차원. 주가 이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에서 이거를 다 그렇게 되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 하는데 제주도의 재정이나 다른 시도의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저희들 비율 정도 이상은 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자동차 자가용에 의존한 교통수단을 이걸로 전환하지 늦게 전환돼서 그렇지 요 정도 비용은 저희들이 1년 예산이 한 뭐 5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2%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 돈이 다 지방비로만 주느냐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이제 국비 그 복권기금 거기에서 올해도 요 995억 원 중에는 130억 원이 국비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기재부에서 이미 250억 정도를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들어가는 비율을 최대한 줄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복권기금은 원래 제주도 돈 아닙니까 사실상? 아니죠. 그건 복권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장님은 뭐 제주도 돈이 아니라 국비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다 세금인 것이고 그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 책정을 했었던 이용객과 뭐 이런 버스 업체 수익금이 뭐 늘어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 너무 장밋빛 전망을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했던 것만큼 이용률이 많지가 않고 아까 처음에 국장님 뭐 18,000명 뭐 이렇게 늘어났다 얘기하시지만 그게 퍼센트로 하면은 한 11% 정도 이제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사실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거든요. 그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에서 조금 이 전망치를 수치를 좀 안일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같이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제도적으로 아직 그 가야 될 길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문제도 많고 차고지 증명제 네. 당초 도에서 이제 내년부터 제주도 전역 소형차까지 해서 적용을 하기로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또 부결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부결됐습니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데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시행 시기가 과연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해서 그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서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빨리 하자 아니면 좀 늦추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또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 조정이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도민들이 이 제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거지 원천적으로 뭐 해서 부결된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 회기 차고지 때 다시 한번 증명제는 뭐 찬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한 제도가 돼버린 거죠. 다만 이제 시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에 이해하고 홍보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도가 못했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일단 이번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게 아닌가. 또 하나 그 교통 유발 부담금제요. 네. 2000년에 도입됐는데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지금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안 하는 데가 제주 지역입니다. 뭐 그것도 특별하게 그렇게 제주만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어떻게 국장님은 그래 이게 평가합니까? 예전에 안 했던 거 뭐 대중교통 개편 못한 것이 또 제가 맡아서 이게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욕도 잘 쳐먹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 아까 전국에 아까 10만 이상 도시가 53개가 됩니다. 네. 그 중에 52개 도시가 하고 있고 제주도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교통 유발을 하는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게 맞게끔 하는데 요 부분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해야 될 제도고 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게 건물의 면적이 1000평방 이상이 연면적이 됐을 때 하는데 누적됩니다. 적은 거는 1000평방 정도는 1년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건물이 큰 뭐 새롭게 짓는 큰 호텔이나 뭐 드림타워 같은 부분들은 이제 부담해야 될 돈들이 많죠. 교통 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도 꼭 같이 해야 될 제도입니다. 이 제도 뭐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제 도가 직무유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미리 했어야 될 안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바닥 면적도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교통 영향 평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연간 1조를 가져가는데 수익으로 그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교통 영향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그 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세입자한테 또 입주자한테 또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인센티브를 이런 것들 좀 더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을 해서 사실은 좀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늦었다는 거죠? 교통유발 그렇죠. 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맞습니다. 있어서 뭐 자동차를 뭐 몇 부제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자전거를 쓴다든지 하면 사실 최대 90%까지는 지금 경감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경감 안 했을 경우 합쳐 보더라도 뭐 연간 12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단순히 바닥 면적만 놓고 부과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른 유발 요인도 그렇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로 교통에 부담을 주는 데는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유발 개수를 또 이렇게 탄력 있게 해야 되고 아까 같이 우리 그 강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이게 돈을 받자는 것보다는 일단 교통 유발을 하는 시설물을 갖고 있으면 주변의 교통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렌터카 총량제. 예. 이것도 9월부터 또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한 도내 렌터카가 한 32,000대, 1차로 한 7,000대 줄여서 25,000대까지 줄이겠다는 게 그 목표인데요. 어떻게 줄입니까? 그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도내에 차량 수용 능력을 용역했던 데가 제주도가 했을 겁니다.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그 제주대학에 맡겨서 제주도에 과연 적정 차량 수량이 몇 대냐 이렇게 그 계획에 의해서 제시된 게 렌터카는 지금 현재 32,000대의 차를 25,000대로 이렇게 낮춰야 된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 이 렌터카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국회에서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안 되다가 올해 2월 28일에 이 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이 9월 21일 날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수급 조절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이런 데 의견을 들으면서 조절하면서 계속 만들고 있고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약 7,000대의 차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겁니다. 줄이는데 그러면 과연 업계에서가 어떻게 이걸 받아볼 것이냐 하는데 생각보다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일 거면 빨리 줄이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어떤 데는 자연 감차식으로 줄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자동 렌터카 총량제는 9월 21일 날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0대를 줄이는데 차량이 다 된 걸 기다렸다가 이제 자연 감차할 건지 아니면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억제해서 줄이는 방법을 쓸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감축 방법을 제가 여쭤본 건데 신규 등록은 9월 21일부터는 당분간 없습니다. 전부 스톱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스톱시키고 기존 있는 차를 이제 뭐 기간이 다 된 거는 뭐 자연 감차는 당연히 하겠지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연 감차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인위적으로 언제까지 감차하자 이렇게 했는데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뭐 업체에서는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서명들을 하면서 아마 지금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꽤 뭐 자기네끼리 서명하고 하는 것들이 같아서 그런 의견들이 업계에서 모아진다고 하면 뭐 어느 기간을 정해서 단임 기간에 해서 아까 우리 교통 그 혼잡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수급 조절 계획도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또 이미 뭐 거기에 법조계든 뭐 도의원님들에 다 포함돼서 수급조절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심의가 끝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질문인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차를 줄여야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기론 표현이라든가 어선 감척하면 감척 보상금을 주는데 혹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 도에서 하다 안 되면 또 세금으로 감차 보상금 같은 걸 또 제도로 도입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감차 있어요. 보상금은 저희들 하나 더 편성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 원칙이에요. 아까 그 다음에 자연 감차 부분은 지금 렌터카 수령이 다 되는 차가 2년 내에 한 7,000대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오는 차가 다시 대표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래서 렌터카 총량제는 상당히 강한 조항이고 그 조항이 돼서 뭐 늦어도 2년 이내에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업계에서 서로가 이제 의견이 맞아서 같이 동참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내년 상반기 내라도 이제 정리할 수 어쨌든 있는 그러면 2년 뒤에는 제주도의 하하호가 7,000대가 사라진다 이 말씀. 그렇죠. 예.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난해 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발표하시면서 그 신교통 수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혹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부분 뭐 도에서 좀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교통 수단의 도입 부분인데 신교통 수단이 매해 이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기술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타 시도에서는 보면 뭐 트램으로 하자고 했다가 또 단체장이 바뀌면 또 이 트램 말고 저 트램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도민들이 신교통 수단은 미래에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는데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느 걸 하자는 것보다도 작년에 한번 품평회를 해봤습니다. 그 한국교통연구원하고 해서 신교통 수단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성능들이 있고 해서 한라체육관에서 해서 이제 해봤는데 그걸 하고 또 도민들하고 언론인들 같이 해서 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한 거하고 도민들이 평가한 게 틀린데 뭐 도민들이 했을 때는 뭐 자기부상 열차가 좋다는 그런 뭐 있고 또 다른 뭐 전문가층에서는 트램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바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빠르게 잡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봐서 한 뭐 지금은 대중교통 개편에서 이렇게 이 최적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신교통 수단이 뭐 2, 3년 내에 도입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올해 뭐 대중교통 체계 개편 1년 점검을 해봤는데요. 교통난 해결 방안 포함해서 대중교통 좀 활성화 방안 좀 제언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버스를 잘 타자 이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교통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데 초점 맞춰야 되고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차 중심이 아니라 보행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주황차로 확대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인도를 줄여버리는 이런 저는 과오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준공영제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차피 우리가 비수행 노선은 공영제였었고 수행 노선은 민간이 했었는데 과연 준공영제가 현재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좀 더 공공의 대중교통을 공공의 소유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전 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마무리 저는 말씀.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그 11km에 있어서의 중앙차로를 다시 만든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 발언으로 해서요. 예. 마지막으로 예, 정리 발언 해주십시오. 그 지금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했는데 이게 제주도 교통 문제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아주 조그만 시작에 불과하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제주도 교통 수요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갖고 있는 수요 관리 정책이 처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개편을 이미 했고 지금 9월 20일 날 렌터카 총량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행권 및
주차 환경 개선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돼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차고지 증명제, 교통유발 부담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전부 다 유료화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서는 어떻든 보행권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이 될 수 있게끔 뭐 안 되면 일방 통행이라도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차 단속 강화를 아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런 국장님, 것들이 가서 나중에 이것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교통 문제가 안 풀리면 부재 운행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어나는 제주도의 교통 차량이 증가 대수에 비해서는 지금 하나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다만 이제 교통약자나 보행권에 우선한 그런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오정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